해시태그 사이코 재벌 일부 20분. 2004년 부산. 작은 조선소에서 한 남자가 절망에 빠져 있다. 한민철이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네, 은행장님. 대출 회수라니요? 갑자기 왜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연체한 적 없는데. 상부 지시라고요? 전화를 끊고 고개를 떨군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은행에서 대출금 당장 갚으라고 해. 50억을 일주일 안에. 어떻게 그런 돈이 갑자기? 뭔가 이상해. 성동그룹에서 우리 땅을 사겠다고 했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 세무조사, 환경청 조사, 이제 은행까지. 그럼 땅을 팔까? 30년 동안 일궈온 걸 어떻게 포기해? 직원들도 200명이나 되는데. 그날 밤 8살 지은이가 아버지 방문을 살짝 연다. 아빠, 왜 안 자요? 지은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질 것 같아. 왜요? 아빠가 뭘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그런데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단다. 나쁜 사람들이요? 응.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빠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한민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성동그룹 본사. 최태성 회장이 부하에게 지시한다. 한민철 어떻게 됐어?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써야겠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고를 만들어. 조선소에서 사고 나는 건 흔한 일이잖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민철 가족이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 증인을 남겨두면 안 돼. 가족까지요? 응. 8살짜리 아이까지도. 최태성의 눈에 인간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틀 후, 대양조선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난다. 한민철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119에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우리 회사에서 폭발이. 제발 빨리 와주세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한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만 화상이 심해서 흉터가 남을 것 같습니다. 한민철이 중얼거린다. 이것도 성동그룹 짓이야. 그날 밤 한민철이 아내에게 말한다. 여보, 우리 도망가자. 어디로? 멀리. 지은이라도 살려야 해. 그럼 회사는? 이미 끝났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더 큰 지옥이었다. 3일 후, 한민철 가족이 탄 차가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충돌한다. 사고 현장에서 한민철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한다. 지은아, 아빠를 기억해줘. 성동그룹을 잊으면 안 돼. 아빠 싫어요. 가지 마요. 지은아, 아빠가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해. 꼭 살아남아서 복수해줘. 한민철과 그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다. 8살 지은이만 혼자 살아남았다. 병원에서 경찰이 묻는다. 어린이 가족이 있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고아원으로 보내야겠네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성동그룹, 최태성, 꼭 복수할 거야. 20년 후, 2024년, 미모의 여성이 성동그룹 후계자 최현우 앞에 서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은이라고 해요. 저는 최현우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지은이 속으로 생각한다. 드디어 시작이야. 6개월 후, 화려한 결혼식장. 사회자가 말한다. 신랑 최현우 씨와 신부 한지은 씨의 결혼을 축하해주세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진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다. 지은이 속으로 다짐한다. 오늘부터 너희들의 지옥이 시작된다. 신혼 첫날 밤, 현우가 다정하게 말한다. 지은아,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네, 여보.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하지만 지은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해시태그 사이코 재벌 2부 20분. 결혼 한 달 후. 지은이 성동그룹 회계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회계팀장이 지은에게 말한다.
사모님, 이쪽 업무는 좀 복잡해서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워볼게요. 이 서류들은 특히 조심해서 다뤄야 해요. 왜요? 그냥 중요한 자료라서요. 지은이 서류를 살펴본다. 모두 해외 비자금 계좌 관련 자료들이었다. 지은이 속으로 생각한다. 역시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은에게 현우가 말한다. 오늘 첫 출근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회계 업무가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우리 아버지가 일을 너무 크게 벌이셔서 가끔 저도 따라가기 힘들어요. 어떤 일들을요? 해외 사업이 많아서 복잡해요. 지은이 더 캐묻는다. 해외 어느 나라요? 주로 동남아시아. 베트남, 태국 이런 데서 공장 운영하고 있어요. 현지 근로자들 임금은 적절히 주고 있나요? 현우가 잠깐 망설인다. 그게 현지 기준으로는 괜찮은 편이에요. 지은이 눈치챈다. 뭔가 숨기고 있구나. 다음 날 지은이 회계 자료를 더 자세히 조사한다. 베트남 공장 근로자 월급이 $50. 하루 16시간 노동. 지은이 분노한다. 이건 현대판 노예야. 그때 회계팀장이 다가온다. 사모님, 그 자료는 보시면 안 돼요. 왜요? 회장님 지시사항이에요. 가족이라도 함부로 보면 안 된다고. 지은이 웃으며 말한다. 그래요? 그럼 안 볼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한다. 더 깊이 파헤쳐야겠어. 그날 밤 지은이 시아버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간다. 서랍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한다. 첫 번째 서랍에서 해외 계좌 정보가 나온다.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 2조 원. 케이맨 아일랜드 페이퍼 컴퍼니 5개. 지은이 중얼거린다. 이 정도면 탈세로 무기징역감이네. 두 번째 서랍에서 더 충격적인 자료가 나온다. 정치인 후원금 명단. 국회의원 20명, 판검사 15명, 고위공무원 30명. 지은이 탄식한다. 나라 전체를 돈으로 샀네. 세 번째 서랍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 나온다. 제거 대상 명단. 한민철. 제거 완료. 김철수. 제거 완료. 이영호. 제거 완료. 총 27명의 이름이 적혀 있고 모두 제거 완료 표시가 되어 있다. 지은이 손이 떨린다.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어. 27명이나 죽였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뭐 하고 있어? 지은이 깜짝 놀라 돌아본다. 시어머니 박미경이 서 있다. 어머님, 저는 청소를. 거짓말. 서랍 뒤지고 있었잖아. 죄송해요. 미경이 문을 닫고 지은에게 다가온다. 앉아. 지은이 의자에 앉는다. 미경이 차갑게 말한다. 너 누구야? 무슨 말씀이세요? 한지은이 내 진짜 이름이야? 아니면 가짜야? 지은이 당황한다. 진짜예요. 거짓말 말고. 20년 전 대양조선 한민철의 딸이지?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미경이 계속 말한다. 8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지?
그 후에 어떤 후원자가 나타나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줬고, 어떻게 그걸? 그 후원자가 바로 나야. 네? 20년 동안 너를 키운 게 나라고. 지은이 경악한다. 왜요? 왜 저를? 복수하게 하려고. 무슨 말이에요? 나도 성동가에 복수하러 온 거야. 너처럼. 미경이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한다. 25년 전 나는 중소기업 사장 딸이었어. 그런데 성동그룹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지. 그래서 복수하러 시집 오신 거예요? 맞아. 그런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너를 키운 거야. 저를 이용하려고요? 이용이 아니라 협력이야. 우리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 지은이 분노한다. 제 인생을 조작하셨다는 거잖아요. 조작? 너는 원래 복수할 운명이었어. 나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야. 그럼 현우와의 만남도? 내가 주선했지. 현우가 자주 가는 카페를 알아내서 너를 그곳에 보낸 거야. 지은이 충격을 받는다. 제 감정도 가짜였단 말이에요. 감정은 내가 느끼는 거잖아. 그건 진짜일 수도 있어. 지은이 혼란스러워한다. 미경이 계속 말한다. 어쨌든 이제 시작해야 해. 복수를. 어떻게요? 일단 현우부터. 그 다음에 태성. 현우를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것만이 복수가 아니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 지은이 반발한다.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럼 내 부모의 원수를 그냥 놔둘 거야? 하지만 현우는 죄가 없잖아요. 그때 어린애였어요. 미경이 냉소적으로 웃는다. 죄가 없다고? 현우도 지금은 성동그룹의 일원이야. 똑같이 더러운 돈 쓰고 살고 있어. 그래도 지은아, 너 혹시 현우 좋아하게 된 거 아니야? 지은이 부정한다. 아니에요. 거짓말. 내 표정에 다 써 있어. 그렇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미경이 경고한다. 감정에 흔들리면 복수는 실패해. 기억해. 내 부모가 어떻게 죽었는지. 지은이 고민에 빠진다. 미경이 마지막으로 말한다. 생각할 시간을 줄게.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 기회는 많지 않아. 다음 날 아침. 현우가 지은에게 말한다. 여보, 오늘 아버지 생신이야. 선물 뭘 드릴까? 지은이 대답한다.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해요. 아버지가 골프를 좋아하시는데 골프용품은 어때? 좋은 생각이에요. 지은이 속으로 생각한다. 골프장. 사고 나기 쉬운 곳이지. 그날 저녁 생일 파티에서 최태성이 기분 좋게 말한다. 지은이가 우리 가족이 돼서 정말 기뻐. 현우도 많이 밝아졌어. 저도 행복해요, 아버님. 내일 골프 치러 가는데 지은이도 같이 갈래? 저는 골프를 못 쳐서요. 괜찮아. 구경만 해도 돼. 지은이 순간 결심한다. 이때다. 네, 좋아요. 같이 가요. 태성이 기뻐한다. 그래, 가족끼리 자주 시간을 보내야지. 지은이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생각한다. 내일이 내 마지막 골프가 될 거야.
그날 밤 지은이 미경을 찾아간다. 어머님 결심했어요. 뭘? 복수하기로 했어요. 내일 골프장에서. 어떻게 할 거야? 사고로 위장할 거예요. 미경이 만족스러워한다. 잘 생각했어. 도와줄까? 혼자 할 수 있어요. 조심해. 실수하면 우리 둘 다 위험해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은아. 네? 정말 괜찮겠어?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 지은이 단호하게 대답한다. 이미 20년 전에 결정된 일이에요. 다음 날 새벽. 골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태성이 기분 좋게 말한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 골프 치기 딱 좋은 날씨야. 네, 정말 좋네요. 지은이 가방 안에 물건을 만지작거린다. 오늘 꼭 끝내야 해. 골프장에 도착한다. 태성이 지은에게 말한다. 지은아, 너는 클럽하우스에서 쉬고 있어. 심심하면 커피라도 마시고. 네, 아버님. 즐겁게 치세요. 태성이 골프 카트를 타고 떠난다. 지은이 시계를 본다. 30분 후에 3번 홀에서 만나기로 했지. 지은이 클럽하우스를 나와 골프장으로 향한다. 3번 홀에서 태성이 골프를 치고 있다. 지은이 다가간다. 아버님. 지은아, 여기까지 왜 왔어? 바람도 쐴 겸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래? 좀 위험한데. 골프공이 날아올 수 있어. 괜찮아요. 조심할게요. 태성이 다시 골프공을 치려고 준비한다. 바로 그때 지은이 태성의 뒤로 다가간다. 지은이 속삭인다. 아버님, 20년 전 대양조선 기억하세요? 태성이 깜짝 놀라 돌아본다. 뭐라고? 제 아버지 한민철을 기억하세요? 태성의 얼굴이 굳어진다. 너 정말. 네. 한민철의 딸 한지은이에요. 태성이 골프채를 꽉 쥔다. 감히 우리 집에 들어와서. 복수하러 왔어요. 복수? 어린 것이 뭘 할 수 있다고? 지은이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낸다. 이걸로요. 태성이 뒤로 물러선다. 뭐야 그건? 독이에요. 맞으면 심장마비로 죽어요. 미쳤구나. 20년 전에 저희 가족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예요. 태성이 도망치려 한다. 도와줘. 사람 살려. 지은이 쫓아간다. 아무도 없어요. 제가 다 계획했거든요. 태성이 넘어진다. 지은이 다가가서 주사기를 들이댄다. 지금 어떤 기분이에요?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기분이? 제발. 살려줘. 제 아버지도 그렇게 빌었을까요? 지은이 주사기를 태성의 목에 대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그만해. 지은이 돌아본다. 현우가 서 있다. 현우야. 지은아, 그 주사기 내려놔. 안 돼.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버지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법으로? 법이 우리 편이었다면 20년 전에 이미 끝났을 거예요. 현우가 한 걸음 더 다가온다.
지은아, 나도 아버지가 한 일들을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나도 복수하고 싶었어. 거짓말이에요. 정말이야. 아버지 때문에 죽은 사람들 생각하면 밤에 잠도 못 자. 그럼 왜 가만히 있었어요? 혼자서는 무서웠어.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사람이거든. 지은이 현우를 바라본다. 그럼 저랑 함께 할 거예요? 현우가 망설인다. 태성이 바닥에서 소리친다. 현우야, 아버지를 배신할 거냐? 현우가 아버지를 내려다본다. 아버지, 그동안 참 많은 사람을 죽이셨네요.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현우야. 현우가 지은에게 말한다. 지은아, 그 주사기 나한테 줘. 왜요? 내가 할게. 안 돼요. 이건 제 복수예요. 우리 함께 하자고 했잖아. 지은이 망설인다. 현우가 손을 내민다. 믿어줘. 지은이 주사기를 현우에게 준다. 현우가 아버지에게 다가간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정말 27명을 죽였어요? 태성이 대답한다. 그래. 죽였어. 그래서 어쩔 건데?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 그들이 없어져야 내가 성공할 수 있었어. 후회할 이유가 없지. 현우가 주사기를 아버지 목에 찌른다. 태성이 놀란다. 현우야, 내가 정말. 아버지, 이제 끝이에요. 태성이 서서히 쓰러진다. 현우야, 너도. 결국 태성이 숨을 거둔다. 현우가 지은을 바라본다. 이제 끝났어. 정말 끝난 건가요? 아버지의 죄는 끝났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시작이야. 무슨 뜻이에요? 성동그룹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비리를 모두 공개하고. 지은이 현우의 손을 잡는다.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가 함께 하면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둘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성동가로 돌아온 두 사람. 미경이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됐어? 현우가 대답한다.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래? 어떻게? 심장마비로. 미경이 의미심장하게 웃는다. 그럼 이제 현우가 성동그룹 회장이네. 네. 지은아, 수고했어. 지은이 대답한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미경이 고개를 젓는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성동그룹에는 태성 말고도 많은 공범들이 있어. 그들도 모두 처리해야 해. 현우가 반대한다. 어머니, 아버지만으로도 충분해요. 충분하다고? 너 정말 순진하구나. 미경이 서랍에서 또 다른 명단을 꺼낸다. 이 사람들 봐. 모두 태성의 범죄에 가담한 자들이야. 성동그룹 임원 15명, 정치인 20명, 판검사 10명. 이들도 모두 처리해야 진짜 복수가 완성되는 거야. 지은이 거부한다. 그건 너무 많아요. 많다고? 그들이 죽인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
현우가 끼어든다.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법으로 처리하면 돼요. 법? 하하. 현우야, 너는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미경이 냉정하게 말한다. 법으로 처리하면 증거 인멸하고 빠져나갈 거야. 그들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씩 제거하는 거야. 완벽하게. 현우가 화를 낸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살인자가 되자는 거예요? 이미 된 거 아니야? 방금 아버지 죽였잖아. 그건 뭐야? 정당한 살인이라고? 현우가 말문이 막힌다. 미경이 지은에게 말한다. 지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지은이 길게 고민한 후 대답한다.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은아. 현우 미안해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미경이 만족스러워한다. 역시 내가 키운 애답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첫 번째 타겟은 김상무야. 김상무요? 태성의 오른팔이었어. 실제로 살인 명령을 실행한 자야. 어떻게 할 건데요? 사고사로 만들 거야.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현우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인데 괜찮겠어요? 지은이 단호하게 대답한다. 이미 20년 전에 정해진 길이에요. 미경이 웃으며 말한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진짜 복수를 시작하자.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몰랐다. 이 모든 대화가 태성이 설치해둔 녹음기에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태성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해시태그 사이코 재벌 3부 20분. 다음날 아침. 성동가에 경찰이 찾아온다. 경찰이 말한다. 최태성 회장님 계시나요? 현우가 나선다. 저희 아버지는 어제 골프장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렇습니까? 조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부검은 하셨나요? 할 필요 없다고 의사가 말씀하셨어요. 지병이 있으셨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경찰이 돌아간다. 미경이 만족스러워한다. 잘 처리했네. 지은이 불안해한다.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 마. 완벽해. 하지만 그날 저녁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 집 전화벨이 울린다. 현우가 받는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현우야, 나다. 누구세요? 아버지야. 현우가 경악한다. 아버지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죽은 척한 거야. 너희들이 뭘 하는지 지켜보려고. 지은과 미경이 달려온다. 누구와 통화해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아버지래요. 지은이 전화를 빼서 듣는다. 여보세요? 태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지은아, 연기 잘하더라. 20년 동안 준비한 보람이 있었겠네. 어떻게? 내가 죽을 것 같아? 40년간 수백 명을 죽여본 내가 그렇게 쉽게 당할 것 같아? 그럼 어제 골프장에서는? 가짜 주사기였어. 물이 들어 있었지. 지은이 분노한다.
그럼 저희를 놀린 거예요? 놀린 게 아니라 테스트한 거야. 너희가 정말 날 죽일 각오가 되어 있는지. 테스트요? 합격이야. 특히 현호 너는 진짜 놀랐어. 아버지를 죽일 수 있다니. 현호가 충격받는다. 아버지. 저를 시험한 거예요? 그래. 그리고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할 거야. 무슨 게임이요? 생존 게임. 너희 셋 중에 누가 살아남을지 보는 거야. 전화가 끊긴다. 미경이 창백해진다. 우리 완전히 당했어. 어떡해요? 이제 뭘 해야 해요?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 태성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거든. 세 사람이 급하게 집을 나선다. 호텔에 숨어든 세 사람. 현우가 말한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미경이 냉정하게 말한다. 먼저 태성을 찾아야 해. 어디 있을까요? 틀림없이 안전가옥에 숨어 있을 거야. 태성은 항상 만약을 대비해 놓거든. 지은이 묻는다. 어머님은 시아버님에 대해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미경이 잠깐 망설인다. 그럼 이제 진실을 말해 줄게. 무슨 진실이요? 나와 태성은 옛날에 연인 사이였어. 현우가 경악한다. 뭐라고요? 25년 전 내가 처음 태성을 만났을 때 그는 아직 대학생이었어. 나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지. 그럼 왜 헤어지셨어요? 태성이 변했어.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이 됐지. 그래서 복수하려고 시집 오신 거예요? 맞아. 그런데 25년 동안 기회가 없었어. 태성이 너무 조심스러웠거든. 지은이 깨닫는다. 그럼 너는 내 복수의 도구였어. 미안해. 현우가 분노한다. 어머니, 지은이를 이용하신 거예요? 이용이 아니라 협력이야. 지은이 배신감을 느낀다. 제 인생을 조작해 놓고 협력이라고요? 조작한 게 아니야. 내가 원래 가진 복수심을 키워준 것뿐이야. 현우가 어머니를 나무란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너는 뭐야? 방금 아버지 죽이려고 했잖아. 그건 뭐야? 정당하다고? 미경이 계속 말한다. 현우야, 너도 이미 공범이야.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지은이 일어선다. 저는 이제 그만하겠어요. 어디가?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 모든 걸 경찰에 신고하고. 미경이 차갑게 말한다. 그럴 수 없어. 왜요? 너도 공범이거든. 태성 죽이려고 했잖아. 그건 미수예요. 미수라도 처벌받아. 게다가 내가 성동가에 들어온 목적 자체가 살인이었잖아. 지은이 절망한다. 현우가 지은을 감싼다. 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도 마찬가지야. 아버지 살인 미수. 현우가 당황한다. 그럼 우리는 이제 끝까지 가야 해. 중간에 포기하면 우리 모두 감옥이야. 그때 호텔 문이 열린다. 태성이 들어온다. 가족 상봉이네. 아버지. 놀랐어? 너희가 어디 숨을지 뻔해. 어떻게 찾았어요?
현우야, 너 신용카드로 호텔비 결제했잖아. 추적하기 쉬웠어. 미경이 태성을 노려본다. 오랜만이네, 태성아. 미경아, 너도 오랜만이야. 25년 만이네. 지은이 둘의 과거가 궁금해진다. 어떤 사이였던 거예요? 태성이 대답한다. 연인이었지. 하지만 미경이 너무 욕심이 많았어. 욕심? 돈에 눈이 멀어서 나를 이용하려고 했지. 미경이 반박한다. 이용? 내가 먼저 나를 버렸잖아. 가난한 여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고 했으면서. 태성이 웃는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내 아들과 결혼한 거야? 맞아. 25년 동안 참 오래 기다렸네.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어. 태성이 지은을 바라본다. 그리고 지은아, 너도 수고 많았어. 뭐라고요? 20년 동안 복수 준비하느라 힘들었지? 지은이 당황한다. 무슨 말씀이신지. 한민철의 딸인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네? 내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올 거라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지. 어떻게요? 미경이가 널 키우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거든. 미경이 경악한다. 그럼 당신은 25년 동안 너희들을 지켜봤어. 언제 복수하러 올지. 왜 막지 않았어요? 재미있어서. 너희가 어떻게 날 죽이려고 하는지 보고 싶었어. 태성이 의자에 앉으며 계속 말한다. 그런데 실망이야. 너무 뻔했어. 현우가 아버지를 노려본다. 아버지는 정말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하하. 나는 진작에 사람이기를 포기했어. 언제부터요?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을 때부터. 그때가 30년 전이었나? 30년간 사람을 죽여왔다는 거예요. 127명. 정확한 숫자야. 현우가 토할 것 같아 한다. 아버지. 그 중에 내 친구들도 있어. 네? 대학교 때 내 룸메이트 기억해? 박철민? 철민이는 미국에서 사업한다고 했는데. 죽였어. 너희 둘이 너무 친해서 나중에 방해될 것 같더라. 현우가 주저앉는다. 철민이를. 왜? 그리고 고등학교 때 내 여자친구 김소영도. 소영이도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하지? 내가 죽인 거야. 현우가 울부짖는다. 왜? 왜 그런 짓을? 내 아들 주변에 변수를 두고 싶지 않았거든. 지은이 태성을 보며 말한다. 당신은 정말 괴물이에요. 괴물? 좋아. 나는 괴물이야. 그런데 너희는 뭐야? 저희는. 너희도 방금 사람 죽이려고 했잖아. 나와 뭐가 달라? 저희는 복수예요. 복수라고? 하하. 복수도 결국 살인이야. 태성이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본다. 이제 마지막 게임을 하자. 무슨 게임이요? 너희 셋이 서로 죽이는 게임. 미경이 반발한다. 무슨 소리야? 간단해. 이 방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야. 태성이 리모컨을 누른다. 호텔 문이 자동으로 잠긴다. 그리고 1시간 후에 이 방에는 독가스가 나올 거야. 독가스요?
그 전에 서로 죽이든지 아니면 모두 함께 죽든지. 현우가 아버지에게 달려든다. 아버지, 정신 차려요. 태성이 현우를 밀쳐낸다. 늦었어. 이미 시작됐어. 벽에 붙은 디스플레이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59분 58초, 57초, 56초. 미경이 문을 열려고 하지만 열리지 않는다. 열려라. 소용없어. 비밀번호를 알아야 열려. 비밀번호가 뭐예요? 말할 것 같아. 지은이 태성에게 달려든다. 비밀번호 말해요. 태성이 지은을 밀쳐낸다. 힘으로는 안 돼. 머리를 써야지. 미경이 냉정하게 말한다. 그럼 우리끼리 상의하자. 상의할 게 뭐가 있어요? 누가 살아남을지. 현우가 반대한다. 어머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현실을 봐, 현우야. 3명이 모두 살 수는 없어. 지은이 제안한다. 그럼 함께 태성을 죽이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요. 그래도 가스는 나올 거야. 그럼 어떡해요? 미경이 차갑게 말한다. 한 명은 희생해야 해. 현우가 자원한다. 제가 할게요. 안 돼. 지은이 현우를 말린다. 당신이 죽으면 안 돼요. 왜? 어차피 우리는 살인자잖아. 그래도. 지은이 눈물을 흘린다. 저는 당신을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현우가 놀란다. 정말? 네. 처음에는 복수였지만 지금은 진심이에요. 미경이 끼어든다. 감상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카운트다운이 계속된다. 45분 23초. 태성이 웃으며 말한다. 시간이 별로 없네. 빨리 결정해. 현우가 결심한다. 알겠어요. 제가 남을게요. 현우. 지은아, 미경 어머니랑 같이 나가. 지은이 울며 말한다. 싫어요. 함께 죽을래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미경이 현실적으로 말한다. 시간 없어. 빨리 결정하자. 그때 태성이 제안한다.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어. 무슨 방법이요? 지은이 나한테 와. 내 며느리가 되는 거야. 네? 현우는 이미 배신자야.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하지만 지은이, 너는 다를 수 있어. 무슨 소리예요? 나와 함께 새로운 성동 그룹을 만들어 가자. 현우 대신 너를 후계자로 만들어 줄게. 지은이 분노한다. 당신이 제 부모를 죽여놓고. 그건 과거야. 이제 미래를 봐야지. 미경이 지은을 말린다. 지은아, 속지 마. 태성의 거짓말이야. 태성이 미경을 노려본다. 미경아, 너는 25년 동안 내 곁에 있으면서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어. 이해? 살인마를 이해하라고? 살인마라고? 나는 사업가야. 방해되는 걸 제거했을 뿐이지. 그 방해되는 게 사람이었다고요. 사업에서는 감정이 독이야. 너는 그걸 모르겠지만. 지은이 태성에게 말한다. 당신 제안 거절해요. 그래? 그럼 여기서 모두 죽는 거네. 카운트다운이 30분을 넘었다. 현우가 마지막 시도를 한다.
아버지, 제발 문 열어주세요. 안 돼. 그럼 정말 모두 죽자는 거예요? 그게 내 계획이야. 미경이 갑자기 웃기 시작한다. 하하. 왜 웃어요? 태성아, 너 한 가지 실수했어. 뭔 실수? 나를 너무 과소평가했어. 무슨 뜻이야? 미경이 가방에서 리모컨을 꺼낸다. 이게 뭔지 알아? 태성의 얼굴이 굳어진다. 이 호텔 전체를 폭파시킬 수 있는 폭탄 리모컨이야. 뭐라고? 25년 동안 준비했어. 너와 함께 죽을 준비를. 미경아, 정신 차려. 미경이 리모컨 버튼에 손을 올린다. 3분 뒤에 이 건물 전체가 날아갈 거야. 모든 사람이 공포에 빠진다. 지은이 미경을 말린다. 어머님, 안 돼요. 지은아, 이게 진짜 복수야. 태성과 함께 죽는 거. 하지만 무고한 사람들도 많아요. 상관없어. 태성만 죽으면 돼. 현우가 어머니에게 달려든다. 어머니, 리모컨 내놔요. 미경이 리모컨을 높이 든다. 못 가져가. 그 순간 지은이 미경을 뒤에서 붙잡는다. 현우가 리모컨을 뺏으려고 한다. 격투가 벌어진다. 그 사이 태성이 문 쪽으로 도망간다.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 순간 미경이 소리친다. 태성아, 비밀번호는 소용없어. 왜? 문은 처음부터 잠긴 게 아니야. 태성이 문을 밀어본다. 정말로 열린다. 그럼 왜? 너희를 속인 거야. 진짜 함정은 따로 있어. 태성이 복도로 나가려는 순간 복도 전체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본다. 미경이 웃으며 말한다. 이제 정말 끝이야. 리모컨 버튼을 누른다. 폭발이 일어난다. 건물이 무너져 내린다. 하지만 지하실로 떨어진 지은이 간신히 의식을 되찾는다. 현우도 옆에서 신음하며 깨어난다. 지은아, 살아있어? 네, 간신히. 어머니는? 위를 올려다본다. 미경이 잔해에 깔려 죽어 있다. 태성도 보이지 않는다. 아마 폭발로 죽었을 것이다. 현우가 말한다. 우리 살았네. 네, 기적적으로. 지은이 현우의 손을 잡는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끝이야.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지은의 눈에는 아직 복수의 불꽃이 남아 있었다. 성동그룹 임원들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1년 후, 지은이 성동그룹 회장실에 앉아 있다. 비서가 들어와 말한다. 회장님, 김상무가 의문사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교통사고라고 하는데. 좀 이상해요. 지은이 차갑게 미소 짓는다. 이상할 게 뭐가 있어? 하지만 너무 우연의 일치가. 우연이겠지. 다음 일정 알려줘. 네. 오후에 이상무님과 면담 예정입니다. 알겠어. 비서가 나간다. 지은이 서랍에서 명단을 꺼낸다. 성동그룹 공범자 명단. 김상무 이름에 빨간 줄을 긋는다. 25명 중 1명 완료. 아직 24명이 남았다. 복수는 계속된다.